마지막 단원이죠.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을 움직이겠다는 뜻이겠지. 근데 이 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점을 움직이는 경우와 그 다음에 도형, 말 그대로 선을 움직이는 케이스로 보시면 돼요. 점을 움직이는 케이스도 두 가지로, 하나는 점에 대한 평행이동, 점에 대한 대칭이동,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 이렇게 두 가지를, 총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평행이동은 자, 어쨌든 이쪽 단원에서는 두 가지를 배울 텐데, 하나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근데 평행이동은 점에 대한 평행이동,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도 점에 대한 대칭이동,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두 가지씩 네 가지를 배울 텐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점에 대한 평행이동과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이 약간 명령이 달라. 여기서 약간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얘네 둘만. 나머지 대칭이동은 점에 대한 대칭이동의 명령이나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의 명령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별로 걱정이 없는데, 평행이동이 살짝 헷갈려요. 자, 봅시다. 여기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좀 수업적 시간이 만만치 않은 관계로 바로 할게요. 바로. 이거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명령을 일단 잘 보세요. F 땡땡 한 다음에 여기 x, y라고 씁니다. 이건 순서쌍이죠? 보통 순서쌍이라고 말하잖아? 이건 점을 말해. 근데 이 점을 이렇게 움직여. 그럼 이게 뭐에 대한 수학적 기호냐면, x, y라는 점을 이 점으로 이동시키는 평행이동에 대한 명령이 보통 이렇게 써져요. 식을 쓸 때는. 그럼 얼만큼 평행이동한 겁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숫자 크기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f 땡땡 1,2에서 4,7.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져 있는 이게 명령 자체가 x축으로, 4,7이라는 거는 1,2를 기준해서 본다면 여기는 3이 더해졌고 여기는 5가 더해진 거죠. 맞니? 그럼 이게 의미상 x축으로 1에서 4, x좌표가 1에서 4로 간 거니까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명령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 게 정의를 맺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됐지? 그럼 얘 봐. x, y라는 점이 이렇게 이동됐네요. 그럼 뒤에 있는 숫자 크기만큼 뭐 한 거라고? 평행이동한 거라고. 그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이 점에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라면 요 뒤에는 원래 있는 숫자에다 이 기호를 갖다 붙이면 된다고. 이렇게 3,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점이 결국은 a, 2로 바뀌었다.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a가 되고 3 마이너스 b 값은 2가 됨에 따라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 값은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나요 이게? 어려워요?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 명령에 대한 표기법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 문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x, y에서 이렇게 움직였네요.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2,4라는 점이 x축으로 원래 있던 점이 마이너스 2,4였죠. 이렇게.
근데 그 뒤에 요거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평행이동 명령이니까. 그럼 이 점도 저걸 갖다 붙인 크기만큼 이동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4,7이 나오고 그 마이너스 4,7 이렇게 이동한 이 명령에 따라서 이동한 점인 마이너스 4,7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y 대신에 7, x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이렇게 이렇게 m의 값이 구해지겠죠. 괜찮죠? 여기는 연습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갈까요? 9번. 자, 저 점을 이 점으로 움직이는 평이동 명령이라는 뜻은 이거 얼마큼 이동해야 되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남은 거죠. 이렇게 평이동 하는데 점일 때는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도형으로 움직일 때는 이 숫자 그대로 움직이면 안 되죠. 왜 예전에 이런 거 했었잖아. 중3 때 표물선 할 때 y는 x제곱,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배웠었니? y 대신에 2보 반대인 y 플러스 3을 식에 대입하고 x 대신에 2보 반대인 x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한다. 기억나요? 그 내용이야. 그냥 그 내용만 이해하면 돼. 그 내용을 이해하면. 그 도형. 이 명령에 따라서 도형을 이동할 때 x축은 2만큼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저기 있는 관계식 다 대입하는 겁니다. 이동되기 전에 있는 관계식 다 대입하게 되면 이동 후의 관계식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럼 3 가로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대신에 y 플러스 3 플러스 2는 0 정리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2죠. 마이너스 7 그게 얘랑 같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ax 마이너스 y 플러스 7과 같아야 된다. 따라서 a 값은 3 b 값은 마이너스 7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네. 점은 있는 숫자 그대로 가는데 도형을 이동할 때는 x 대신에 저기 있는 숫자의 반대 부호가 들어가서 식이 바뀐다는 거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해했니? 원래 이게 증명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왜 숫자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죠? 라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대단치는 않지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좀 생략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가 개념적으로 여러분 이제 시험 때 들어가서 지금은 연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요. 자, 이제부터 직접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동한 거죠. 첫 번째 x축으로는 플러스 3만큼, 그 다음 y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뭐라고 배웠냐면 이 원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건 도형이잖아. 도형을 움직이는 거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y 대신에 y 플러스 4 반대부호를 집어넣어서 숫자를 정리를 할 때 봐봐. 이게 이렇게 안 풀 거야.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돼.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풀 거란 얘기지. 저 원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이동시켜 이런 식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막 정리를 해요. 집어넣어. y 플러스 4 제곱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y 플러스 4 플러스 a는 0. 우와, 이거 어떻게 하지? 다 정리해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좀 띄워놓을까요?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y 여기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6y 이제 상수항을 써요. 상수항 우비에 넘길게요. 얘 9 얘 16 2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플러스 a 그럼 이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써놨냐면 이 식은 일반형인데 얘는 표준형이잖아. 완전제 없이 묶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 뒤에 완전제 만들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하고, 그럼 좌변에 1을 더하면 우변도 1을 더해줘야 되고, 얘는 플러스 9가 필요하고 얘는 플러스 9를 필요하고, 그럼 좌변은 x-1의 제곱 플러스 여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계산해보니 5-a가 되더라. 따라서 얘랑 비교하다 보니까 따라서 b 값은 3이 되고 5-a가 3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시험 앞으로 연습할 때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 평행이동의 명령은 어떤 식입니까?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한 건데, 우와, 얘를 여기 맞춰서 x-3 대입하고 y 플러스 4를 대입해서 정리하려니까 하기도 전에 벌써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좀 다른 방법 없나? 다른 방법을 찾아요. 찾는데, 이것도 도형을 배울 때 가장 핵심적인 점들이 있다고 그랬죠. 2차 함수인 포물선을 배울 때는 가장 핵심적인 점이 꼭지점이에요. 원을 배울 때 가장 핵심적인 점은 중심이고, 유리함수, 분수함수를 배울 때는 가장 핵심적인 점은 점근선의 교점, 무리함수를 배울 때는 시작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점입니다. 그럼 도형을 어거지로 그러니까 도형을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식을 막 집어넣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관계식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죠. 여기 있던 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진짜 여기 있던 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여기 갔다 칩시다. 여기쯤에 갔어요. 됐니? 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거야. 근데 이렇게 도형이 움직이는 거 안에 잘 보면 원의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근데 이 원이 이 명령 따라 움직인다는 뜻은 이 원의 중심도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왼쪽에 있는 원의 중심을 구해. 중심 얼마예요? 1만형이니까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 y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1.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은 제곱 밑에 있는 0이 이건 표준형이니까 제곱 밑에 있는 저 x의 관계식 0이 되는 x값 1, 여기 되는 y값 마이너스 p. 얼마큼 움직인다고? x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마이너스에다 3을 더하면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1에다가 마이너스 4를 붙인 게 마이너스 b가 됐으니까 따라서 b값은 3이 된 겁니다. 됐니? 그리고 이제 여기는 a값을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왼쪽 원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중심의 x좌표 제곱, 여기는 반지름 제곱을 구하는 거죠. 중심의 x좌표 제곱 4, 중심 y좌표 제곱 1 더한 다음에 상수항 a를 빼지. 그럼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야. 그 여기는 반지름 제곱값이 얼마예요? 3이잖아. 이게 반지름 제곱한 거거든.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네. 그래서 5-a가 3과 같아야 되므로 a값은 2가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올바르고 편한 방법이에요. 아까처럼 풀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원에 관련된 문제나 포물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꼭지점이나 웬만하면 중심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이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맞았습니까? 우찬이 또 이게 왜 나왔는지 또 고민하고 있죠. 저번에 이거 했었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원의 방식 일반형이죠. 여기서 중심좌표 찾는 공식, a의 x 앞에 있는 개수 a의 반의 부호반대
y-앞에 있는 계수 반의 부호 반대.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분의 a, 저 중심 x좌표를 제곱, 중심 y좌표를 제곱. 그들을 더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일반형의 맨 끝에 있는 상성을 빼내면 반지름의 제곱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식을 아까 쓴 겁니다. 아까 거기다가. 아셨죠? 자, 16번 봅시다. 포물선. 주어져 있는 포물선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이동한 포물선의 꼭점이 x축 위에 있답니다. 이것도 그래. 아까랑 비슷한데 억지로 봐봐. 이건 점이 아니고 도형이잖아. 포물선은 도형이죠. 점이 아니에요. 이 도형을 x축으로 p만큼, 그럼 x 대신 x 마이너스 p,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y 대신에 y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를 저기다 이 식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고 그때 구해진 2차식을 통해서 꼭점 좌표를 또 다시 찾고 그 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y좌표가 0이다. 이렇게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단순화시키라는 얘기야. 첫 번째 1번식의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세요. 식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1번식의 꼭점 좌표 구하는 공식 웬만하면 이제 기억하자고 그랬다.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왜 이래 1번의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그때 y값. 이게 포물선에서 꼭점 좌표 구하는 공식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4. 그럼 꼭점 좌표는 음수 양수 4분의 4니까 F는 1. 여기 X에 1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꼭점 Y좌표니까 3. 1,3이 1번 그래프의 꼭점 좌표야. 이해했니? 근데 걔를 X축으로 P만큼 간다잖아.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이게 식일 때는 복잡하지만 숫자일 때는, 이게 점일 때는 쉽다고 그랬잖아요. 갖다 붙이면 돼. 1 플러스 P, 3 플러스 P 플러스 2.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된다고. 그러면 두 번째 포물선에 꼭점 좌표가 나와요. 근데 이 꼭점 좌표가 X축 위에 있다잖아. Y좌표 0인 거야. 따라서 P 값은 마이너스 5. 쉽잖아. 이렇게 되면 쉽다고. 근데 아까처럼 막 10 집어넣을 거 되면 벌써 질리기 시작하죠. 그거 언제 다 계산하지? 알겠죠? 원, 중심, 포물선, 꼭지점. 그런 상태로 점을 웬만하면 이동시키는 게 도형을 이동시키기보다는 더 유리하다. 가능하다면 어려운 거니까 다음 주어져 있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k만큼 y축으로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거 여기에 접한데 이때 상수 k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직선을 이번엔 직선을 움직이잖아. 근데 직선은 특징적인 점이 없어요. 포물선은 꼭지점, 원은 중심. 이렇게 특징적인 점이 있는데 직선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마땅히 뭐 특징적이라고 말하는 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선은 뭘 적용하기가 좀 점으로 적용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얘는 워낙 식도 단순하니까 그냥 합니다. x축으로 k만큼 x 대신에 x-k를 대입한다. x 대신에 x-k를 대입한다. 나머지는 이동된 게 없으니까 그냥 써야 되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 식을 정리해보니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맞니? 근데 이렇게 이동했더니 이 직선이 저 원에 접한답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원이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대. 접한다니까. 그럼 배웠던 개념은 연립해서 판별식을 풀어도 되겠지만 그건 좀 식이 복잡하다고 그랬으니까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를 재면 그 거리 D가 반지름 R과 서로 같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럼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0, -1이 있네요. 0, -1 여기 있죠.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d는 분모 루트 분자는 절대값.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분모 루트에는 x계수 2의 제곱 더하기 y계수 1의 제곱, 그 다음에 0, 마이너스에다 대입하면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럼 얘랑 얘랑 또 없어지고 여기는 절대값 마이너스 2k가 들어가겠죠. 그게 2원의 반지름과 같아요. 2원의 반지름은 5가 아니다. 2원의 반지름은 루트 5죠. 이게 분모 루트 5거든. 넘어가면 절대값 마이너스 2k 값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5가 되겠네요. 그럼 절대값이 5라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답이 두 개 나오죠. 마이너스 2k가 플러스 5일 때 하나,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5일 때 하나. 따라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 k값이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양수 k값이니까 따라서 k값은 2분의 5가 정답이다. 이렇게 돼요. 아셨죠? 이거는 저번에 원 배운 거와 또 연결이 되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원도 연습할 수 있는. 이거 하나 있네요. 20번. 자, 다음 직선을 x축 방향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답니다. 이번엔 이거죠. 직선인데 직선은 아까 말했지만 어떤 특징이 될 만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식으로 움직이면 돼. x로 n만큼 x 대신에 x-m을 대입하자. 나머지 그냥 쓰는 거죠. x 대신에 x-m을 대입하자.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식이 나온다. 근데 그 직선식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가만 있어봐.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원의 중심을 통과하면 되죠. 그래야 정확히 원의 직선이 고민할 거 없어요.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방법은 중심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를 지나가면 2등분이 안 되니까. 정중앙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원의 중심은 3,2. 그럼 3,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어차피 이 직선이 얘를 지나가는 거니까. 그럼 x에 3, y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따라서 m의 값은 6이 정답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아요? 자, 요 뒤는 이제 다시 대칭이동이거든요. 네, 잠깐 오셨.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은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도 우리가 대칭이동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걸 했었죠. x축, y축 위에 4,3이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점을 x축 대칭이동하시오. 그러면 4,-3이 되고, 이 점을 y축 대칭이동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4,3이 되며, 이거를 x축 대칭이동한 다음에 y축 대칭이동하는, 한마디로 원점 대칭이동하게 되면 x좌표도 부호가 반대로 y좌표 부호도 반대로 이렇게 돼요. 그치? 그거를 이게 고등학교 교과에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점이나 도형이나 관계없이 대칭이동은 하나의 명령을 움직입니다. 그 명령이 x축으로 대칭이동하시오. 그러면 x좌표는 안 바뀌는데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좌표도 그렇고 관계식도 마찬가지예요. 좌표일 때는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고, 도형일 때는 시간에 y라고 되어 있는 관계식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y축 대칭이동하게 되면 반대로 x에 마이너스가 붙고 y는 그대로 가요. 원점 대칭이동하게 되면 둘 다 바뀌는 겁니다. x에 마이너스 x, y에 마이너스 y. 점일 때는 x좌표, y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고, 식일 때는 x라는 관계식 대신에 마이너스 x, y라는 관계식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되는 게 이제 이건 거죠. y는 x에 대한 대칭. 근데 y는 x에 대한 대칭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x축, y축 이렇게 좀 그림이 있다고 치고, 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왜 이러죠 내가? 네. 4, 대충 2라고 합시다. 4,2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y는 x면
x좌표, y좌표 서로 똑같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직선이죠. 저기서 여기 있는 4,2라는 점을 이런 느낌이죠. 그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뭐 이런 느낌. 여기 있는 4,2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는 가로가 2, 세로가 2짜리 직선이라면 얘는 반대로 가로가 2, 세로가 4짜리 직선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4,2가 2,4로 바뀜에 따라 뭐를 알 수 있냐면 x와 y의 위치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 자리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자리 대신에 x를 대입하는. 그러니까 점일 때는 x, y 점의 좌표를 바꿔 쓰면 되고 식일 때는 x 자리에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y는 x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y는 마이너스 x 대 직선에 대한 대칭. y는 마이너스 x면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에요. y는 마이너스 x.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찍힌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점의 위치는 x하고 y의 부가 반대로 바뀌면서 그 위치도 바뀌면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써집니다. 이게 점과 도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대칭이동 자체는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고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 점 P 2,4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했을 때 이 Q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한다. PQR의 넓이를 구하시오. 뭐 쉽습니다. 2,4 여기쯤에 있겠죠? 이게 점 P예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어디로 움직이냐면 그게 Q인데 4,2로 바뀌겠죠? 다시 얘를 x축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그 점을 R이라고 했는데 그 R은 4,-2가 되겠죠. 이렇게 세 점을 이어서 만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얘기예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이게 밑변 아닐까요? 이걸 밑변으로 보면 되잖아요. 위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4 곱하기 높이. 높이는 이 점 P에서 이 선분 QR의 연장선까지 내려온 이 길이가 높이죠. 그럼 점 P가 2,4라 x좌표 2예요. 거기 4까지 온 길이니까 높이 값은 2가 되겠죠. 넓이는 4. 아주 간단하게 풀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35번. 자, 저 점을 하나씩 합시다.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요. 그럼 원점은 부호를 다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2,-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걔를 x축 대칭 이동하게 되겠죠.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y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미안합니다. 대칭 이동이 아니고 평행 이동이네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요. 그러면 2 플러스 a 점이니까 있는 그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b. 자, 이렇게 이동했고요. 다시 얘를 x축 대칭 이동해요. 그러면 y의 부호가 x는 그대로 두고 y의 부호가 반대로, 그럼 b-3이 되겠죠. 네. 3-b가 되겠죠. 자, 그 점이 4,6이 됐답니다. 따라서 a 값은 2가 되고요. b 값은 마이너스 9 아니죠? 마이너스 3. 네, 그렇게 되겠네요. 되나요? 뭐 아직까지는 할만하시죠? 저기 있는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 그런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것도 원래대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보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원의 방정식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다시 걔를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자리 대신에, 여기는 x자리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자리 대신에 x를 대입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면 이렇게 쓰면 좀 안 이쁘죠? 이쁘게 쓰려니까
얘를 먼저 앞에다 써야 되는데 둘 다 마이너스인 거의 제곱은 둘 다 플러스인 거의 제곱과 같고, 얘도 y 앞에 음수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음을 빼내고 제곱시키면 양수가 되고, 여기 음을 빼내게 되면 y-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끝난 겁니다. 근데 이래도 되는데, 이래도 돼. 근데 이 문제는 이래나 저래나 크게 별 차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원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는, 대칭이동 때는 가능하면 이제 중심을 찾아서 이동하라고 그랬죠. 이 원의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1이에요. 얘를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다시 얘를 y는 x 대칭이동하게 되면 xy가 뒤바뀌죠. 이렇게. 그럼 얘가 중심이에요. 이렇게 중심이 나오려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한 다음에 이동해도 반지름 값은 그대로 올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4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래도 됩니다. 39번. 자, 다음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그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고, 그랬더니 직선이 이 넓이를 2등분 한답니다. 근데 직선은 특징적인 점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y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그럼 x 대신에 x-a를 대입하죠. 그럼 3가로 x-a 플러스 2. 얘를 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반대로 x의 부호도 반대로, 나머지는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랬더니 이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다시 중심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원의 중심 찾아야 되나요? 중심 좌표는 x계수의 반의 부호 반대 2, y계수의 반의 부호 반대 1. 이 중심을 이 직선이 지나가야 되니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y에 1을 대입하고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식이 써지죠. 여기서 a 값 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 플러스 2. 그럼 3a 값은 3, 마이너스 3.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아셨죠? 네.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일단 대칭이동에 대한 명령은 끝났고, 네, 여기서 이제 활용이 들어가죠. 요거 활용해 봅시다. 자, 다음 P라는 점을 저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 우리가 앞쪽에 배웠던 거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 5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대칭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 말고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 이건 쉽습니다. 2만 하면 아주 쉬워요. 여기 점 P가 있어요. 2,-3이라는 점. 근데 그 점을 여기 이 점을 R이라고 합시다. 지금 따로 안 나와 있는데 R이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에요. 이 점 P를 여기는 점 R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 그럼 점으로 대칭이동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일직선상으로 반대로 똑같이 이동하시면 돼요. 그럼 이 점이 R에 대해서 이동된 점, 걔가 Q가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요. 따라서 점 Q의 좌표를 A, B라고 합시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선분 PQ의 중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R이 되는 겁니다. 됐니? 근데 중점 어떻게 구하죠? P와 Q의 중점이라는 얘기는 P와 Q의 X좌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값이니까요. 점 아래 X좌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P와 Q의 Y좌표 마이너스 3과 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점 아래 Y좌표가 나온다. 이걸 풀면 이제 A값, B값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간단한 식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건 건너가고요. 그 다음 여기 이 원을 3,4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을 어떤 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뭐 느낌상 약간 느낌상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긴 이 원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여기 점이 하나 있었죠. 이 점을 이 점에 대칭이동하게 되면 여기 찍힌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이 점에 대칭하게 되면 여기 찍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점을 다,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이동했더니 이렇게 새로운 원이 만들어졌고, 이 원의 식은 이거예요. 그럼 이게 3,4가 되고, 저 원을 이 3,4라는 점에서 대칭 이동했을 때 만들어진 이 원의 방정식이 뭔지를 책에서는 물어보게 된 겁니다. 오,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아까 원점,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 x 대신에 아니,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y축 대칭 이동,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뭐 이렇게 규칙이 있었는데 점 대칭은 따로 규칙을 배운 게 없어요. 물론 점 대칭도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하면 이게 규칙성으로 관계식을 세울 수 있거든.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 이건 좀 연습이 되면서 나중에 점 대칭했을 때 결과를 관계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구조를 설명드리긴 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 오늘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원이 평행이동 되거나 대칭이동 될 때는 웬만하면 중심을 찾아서 그 중심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돼서 여기로 간다는 뜻은 이 원 위에 있는 중심도 이 점에 대해 대칭이동돼서 여기 있는 원의 중심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1번과 사실은 2번은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원의 중심은 반의 보반대 5, y값이 없네요? 그럼 0이죠. 5,0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을 때 이 원의 중심을 a, b로 한다면 a, b를 구하는 방식은 아까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 되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4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 a값은 1, 여기서 b값은 8. 이 원의 중심이 1,8이라는 뜻이에요. 중심이 1,8이 나오려면 x-1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지름 값을 구하는,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는 방식은 2원의 반지름 제곱이나 2원의 반지름 제곱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중심 좌표를 이용해서 반지름의 제곱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5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빼기 상수항 24.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1. 여기에 이제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형의 방식이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셨어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중심을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가능하면이란 말을 자꾸 뒤에 붙이는 이유가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복잡해도 식을 식으로 움직이게 될 때도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점을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 뿐이죠. 자, 1번과 2번이 역시나 같은 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을 풀면 1번을 풀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2번을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2번. 두 개 원이 있어요. 두 원은 잘 보니까 중심이 0,0, 반지름이 3짜리인 원. 얘는 중심이 2, -4, 반지름이 3짜리인 원. 원의 크기는 똑같아. 평행이동된 거야. 서로. 위치가 약간 다르다는 것 뿐이죠. 근데 이 두 원이 알고 보니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된 거예요. 원래 이해는 이겁니다. 이런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원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되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니? 2번이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여기는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9.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원을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더니 이가 됐답니다. 과연 저기 있는 직선의 AB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물어봤거든요. 역시나 어렵습니다. 약간 애매하다 판단되면 이거 하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이 이 직선에 대해서 쭉 대칭이동되면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이 찍힌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원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됐다는 뜻은 저 원 위에 있는 점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되면 이쪽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점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원 위가 아니고 중심이었죠. 이 중심이 대칭이동되면 이쪽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됐어요?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이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을 B라고 합시다. 이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그림이 보여집니다. 여기 있는 점 A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점 B까지 선분을 그어요. 이 선분 AB를 여기 있는 직선 L이 정확히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수직 2등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등분인지 아시겠어요? 직선 L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직선 L은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 복잡한 형태는 잊어버리시고 이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씩 가는 겁니다. 점 A 좌표는 0,0, 점 B 좌표는 2, -4. 됐니? 1번 L의 정체를 밝히는 거니까 수직, 2번 2등분. 됐어요? 이 식의 이름은 직선 L은 일단 써있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5는 0이라고 써져 있고요. 자, 왼쪽 복잡한 그림은 잊어버리고 이제 이 그림으로 문제를 풉니다. 첫 번째, 선생님, 직선 L과 선분 AB는 수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좋아하는 기호? 수직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수직이 성립하려면 앞쪽에서 배웠어요. 두 개의 선이 수직이 성립하려면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됐어야 되죠? 그치, 마이너스 1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L의 기울기. L의 기울기는 이게 1차 함수잖아. 저 식은 그냥 y로 정리하면 돼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5. 양배를 b로 나누게 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5. 따라서 기울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b분의 2예요.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는? 이건 두 점이잖아. 증가량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x의 증가량분의 이렇게 뺀 겁니다. 순서는 b에서 a 쪽으로 뺀 거죠. 그럼 y도 b에서 a 쪽으로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빼기 0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답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숫자는 계산이 복잡하면 이 숫자는 이 숫자의 서로 무슨 관계죠? 역수의 동시에 부호 반대인 단수가 된다고 그랬죠. 기울기의 곱이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곱해서 1이 된다는 뜻은 서로 역수 관계인 거고 곱해서 음수가 분다는 뜻은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이 식을 풀어도 되는데 그냥 바로 이해를 해도 괜찮죠. 마이너스 b분의 a는 여기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2분의 1이구나 를 알 수 있어요. 대각선끼리 곱한 값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얻어진 결과는 b는 마이너스 2a랑 같다라는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얻어낸 겁니다. 뭐를 통해서? 직선 L과 선분 AB가 수직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B와 A의 관계를 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럼 미지수 두 개잖아요? 그럼 식도 두 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2번식 쓰는 거예요. 2번. 2등분선. 선분 AB의 정확히 절반의 위치를 직선 L이 지정합니다. 따라서 선분 AB의 중점 좌표를 M이라고 합시다. M이 L 위의 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M은 어떻게 구합니까? 선분 AB의 중점이니까요. 중점 구하시면 돼요. 0과 1을 더한다면 2로 나눈가? 1, 0과 마이너스 4를 더한다면 2로 나눈가? 마이너스 2. 얘가 직선 L 위에 있으니까 대입합니다. 저기다가 x에다 1,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x에다가 y에다 대입하는 거니까요. a 마이너스 2b 플러스 5는 0. 얘랑 얘를 연립하시면 됩니다. b 대신에 2a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그럼 a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a 플러스 5는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은 2. 이겁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원했던 이 직선의 AB 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가 정답이에요. 아셨죠? 1번이 얘랑 똑같아요. 근데 1번은 그냥 말 그대로 1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준 게 아니고 이 개념 똑같이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시오. 그 점은 Q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직선 L의 정체가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이 돼요. 표기법상은 여기서는 AB라고 썼고 여기는 PQ라고 썼을 뿐이지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보다는 2번이 조금은 더 변형된 문제긴 한데 사실 구조적으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뭘 구하는 거냐면 어떤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관계식을 이해할 수 있는지, 수직이라는 단어랑 이등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직 두 개를 통해 AB 값을 연립해서 풀 수 있는지. 지금은 AB가 여기 나오죠. 가끔 이제 여기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었더니 저 원의 중심이 되더라. 저 원이 만들어지더라. 저 원의 중심을 찾으시오라든지 아니면 저 원의 반원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1번 다음 점 두 개, 좌표평면에 두 점이 있어요. A, B, A, B 와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건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문제에 대한 이해를. 0,2가 대략 여기쯤 되겠죠? 위치상 여기쯤. 이게 점 A예요. 0,2. 점 B는 6,3. 6,3이면 대충 한 여기쯤 된다 칩시다. 6,3. 0,2. 자, 잘 봐. X축 위를 움직이는 여기. X축 위에 어떤 점이란 뜻이에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라는 뜻은 X축 위에 어딘가에 점 P가 있는데 그 P를 그냥 대략 여기다 잡을게요. 뭐 여기다 잡았다 칩시다. 뭐 여기다 잡을게요. 네, 점 P. 근데 어딘지 몰라. 점 P 꼭 여기는 아니야. X축 위에는 어느 곳이든 점 P의 위치는 가능한데 A에서 P까지 길이와 P에서 B까지 길이를 더해요. 더했더니 그 합의 최소값이 되도록 하시오. 이 길이 합의 최소가 얼마입니까? 를 물어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지? 고민이 되죠?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게 어딘지를 모르잖아. 근데 점 P니까 X축 위에는 점이니까 뭐 기껏해야 뭐 A, 0 뭐 이 정도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X축 위에는 점이니까. 근데 그 다음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분 AP 루트 A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 선분 BP 루트 A-6의 제곱 플러스 9. 근데 둘을 더하라고? 이렇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걸 더하라고?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고? 얼마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덧셈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혹시 얘 0 만들고 얘 0 만들어서 얘랑 얘랑 더한 거 루트 4, 2, 루트 9, 3 합치면 2 더하기 3이니까 5가 아닐까요? 그럼 네 말대로 해보면 A가 이게 0이 되려면 A가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또 A가 6이 돼야 되는데 A가 그럼 0인 동시에 6일 수 있나요?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 A는 하나의 값일 테니까. 이게 루트 때문에 문제인데? 루트가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럼 루트를 어떻게 만들면 제곱시켜야 되나? 근데 문제 제곱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닌가 보다가 된 거죠.
어떻게 풀지? 자, 배우는 단원을 잘 이해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단원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이에요. 여기는 점 A를 혹은 여기는 점 B를 지금 기준이 되는 X축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대칭이동해 본 겁니다. 왜요? 일단 해보자. 두 개 중에 아무나 괜찮아. 하나만 일단 대칭이동해. 근데 그냥 선생님 A를 가까우니까 A를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 이 점을 A'이라고 합시다. 그럼 점 A를 X축 대칭이동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얘를 이렇게 P까지 선을 긋습니다. 긋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A를 X축에 대하여 왜 굳이 X축입니까? 그러면 점 P가 놓여있는 위치가 X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더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아져요. 왜냐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분 AP 자리 대신에 선분 A'P라고 써도 이 합의 최소값은 달라지지 않겠죠. 같은 길이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잘 봐. 이제 잘 봐야 돼. 그 문제는 바뀐 거야. 처음에 문제는 A에서 P를 거쳐 X축 위에 있는 점 P를 거쳐 튕겨서 다시 B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였죠. 근데 이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같으니까 A'이라는 점에서 X축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 B로 가는 최단거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점 P가 꼭 저길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해석을 한글로 써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A'에서 X축을 지나 B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안 그런가요? A'에서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서 B로 가는 최단거리야. 그러려면 이게 제일 짧지 않아? A'에서 점 P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꼭 여기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A'에서 X축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서 B로 가는 최단거리가 되려면 결국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되네요. 이게 최단거리네. 그럼 처음부터 점 P를 여기다 잡지 말고 여기다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점 P를 여기다 잡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최단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답은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잖아요. 0,-2랑 6,3 사이의 거리를 찾는 거니까 x끼리 뺀 값 제곱 36, y끼리 뺀 값 제곱 5의 제곱 25 더해서 루트니까 정답은 루트 61. 네, 이게 정답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x축 두 점 중에 한 점을 x축 대칭이동 한 다음에 결론이다. 잘 봐, 결론이야. 한 점에서 x축이 있는 한 점을 지나 b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두 점 중에 한 점을 그 축이 되는 x축을 기준으로 한 점을 대칭이동한 다음에 대칭이동한 점과 대칭이동하지 않은 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그게 답이라는 얘기야. 내용은 단순해져. 그러면 자, 이해해 보세요. 2번 문제 1,2 여기쯤 3,4 여기쯤 됐니? 잘 봐. 1,2 3,4
y는 x, y는 x, 에이 진짜 뭐야 이게 왜 지워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돼요. 이런 거예요. 이 점에서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서 y는 x, 죄송해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나서 이 점으로 하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두 점 중에 한 점을 이런 거죠. 여기 점 A, 여기 점 B, 이 점을 P라고 하자. 그 문제는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꺾이게 되면 선 길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점 중에 한 점을 축이 되는 지금 이게 축이 이거잖아요. y는 x라는 게 이 직선이 축이 돼요. 그 축이 되는 직선에 대해서 두 개 중에 한 개를 대칭이동합니다. 그럼 결론은 점 A가 A'이라는 점이 바뀌면서 그 점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시킨 점을 쓰면 되겠죠. 그럼 A 1,1을 y는 x에 대칭이동하게 되면 2,1이 돼요. 이렇게 됐니? 그리고 A'과 P를 그으면 이 길이가 서로 같아져요. 따라서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구하란 말고 바뀌고, 그럼 이제 다시 해석은 여기 있는 점 A'에서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서 B로 하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A'에서 P로 직접 가면 돼요. 여기서 B까지 선을 쭉 그으면 그때 만나는 교점에 점 P를 두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빠르게 중간관념 없이 빠르게 풀면 y는 x, 여기 1,2, 여기 3,4, x축, 여기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최단거리 구하라고?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얘도 괜찮아, 얘도 괜찮고 답은 똑같이 나오는 게 신경 쓰지 마세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요. 그럼 2,1이 되죠. 따라서 2,1과 이동하지 않은 3,4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네, 이게 최단거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루트 x끼리 뺀값 제곱 1의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3의 제곱 더해서 루트 최소값은 루트 10이 된다. 자, 근데 문제가 이제 변형이 돼요. 뭐라 변형이 되냐면 1번 문제, 2번 문제 최소값을 구하는 걸 했으니까, 그럼 1번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고 동시에 그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최소값 구하는 걸 했으니까 이제는 점 P의 좌표를 찾아야 되죠. 다시 한번 개념을 이랬어요. 0,2 점 A, 점 B. 그럼 이렇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아까?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과 그 A'과 B를 직접적으로 선분을 긋게 되면 이게 최소값이 된다고 그랬죠. 선분 A'B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동시에 점 P의 위치는 어딥니까? 물어보면 여긴데 점 P가, 이거 어떻게 구하죠? A, 요? A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죠? 그러게요. 자, 점 P의 위치를 어떻게 찾냐면요. 간단합니다. 점 P는 X축 위에 있는 점인데 해석을 해보니 선분 A'B라는 직선 위에 놓인 점인데 이게 X축 위를 전환하네? 따라서 점 P의 위치는 직선 A'B의 X절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점은 있는 직선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니까 X절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직선 AB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두 점, 이거는 시험 범위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두 점, 점 B 6,3 그 다음에 점 A, 점 A 프라임 0,-2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배웠잖아요. 기울기 구해보세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6분의 5. 그래서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6분의 5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고 이래도 되고 아니면 이게 Y 절편이네. X가 0인데 Y 값이니까. 그럼 이 직선의 식은 Y는 6분의 5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이건 워낙 절편이 워낙 쉽게 나와 있어서 아니면 아까처럼 풀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 직선이 뜻하는 X 절편을 찾는 거니까 Y가 0일 때 X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Y 0 집어넣어요. 0은 6분의 5X 마이너스 2 넘어가면 6분의 5X는 2 없어지고 여기에 5분의 9를 곱하는 거니까 X 값은 5분의 12 따라서 점 P의 위치는 5분의 12,0이 된다.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얘는 직선이 있었고 Y는 X 여기 점 A 1,2 여기 점 B 3,4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최소값은 그냥 얘를 대칭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점 만들고 A 프라임 이걸 그으면 최소값 됐죠? 최소값은 구해진 거야? 최소값은 A 프라임 B의 길이를 구하면 최소값. 근데 이제 점 P의 위치 여기가 점 P겠죠? 점 P의 위치를 찾으시오. 그러면 그때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필요한 개념은 Y는 X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선분 A 프라임 B를 잇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좀 전에 구한 것처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네들을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해서 교점을 찾으시면 그 교점의 좌표가 우리가 원하는 점 P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 구하신 다음에 이 둘이 연립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불어 X좌표는 X좌표랑 Y좌표가 얘는 똑같은 점이 나겠죠. Y는 X랑 직선 위에 있으니까.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칭이동, 평이동에 대한 설명은 다 마무리 드린 것 같아요.